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학예평가를 치른 날이죠. 학예평가 치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모두 원하는 점수를 받길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본 이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시험지의 느낌과 특징적인 문항을 살펴보고 1번부터 20번까지 각 문항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지의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헷갈리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적인 문항을 조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에서는 여기 있는 이 5번 문항에서 고전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B는 주결 이후 단계입니다. 근데 주결 이후 단계는 적색 거성 단계, 그리고 수평 단계, 그리고 점근 거성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B가 정확히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이 디귿선지를 잘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디귿선지가 별의 중심액에서 헬륨 횡nhập 반응이 일어나는지 묻고 있는데, 여기 세 단계 중에 중심액에서 헬륨 횡nhập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는 여기 수평 단계밖에 없죠. 그래서 B가 정확히 어느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했어야지 디귿선지를 풀 수 있어서 디귿선지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6번의 이 디귿선지에서 x 더하기 y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좀 잡아먹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기획선지가 좀 특이한데, 여기 기획선지는 가시광선 영상의 특징 중에 밤이 영역은 관측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야 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가시광선 영상에서 구름의 두께와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데 잘 출제하지 않는 특징을 다룬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8번의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의 붕괴 비율은 항상 일정함을 이용하여 풀이해야 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50%, 25%, 12.5% 이런 것에 익숙해 있지 말고 30에서 예를 들면 30%에서 15%로 가거나 혹은 80%에서 40%로 가는 등 약간 뜬금없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뜬금없는 어떤 숫자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콘텐츠에서 절대연대 부분에도 좀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에서는 12번의 디귿선지, 이 디귿선지의 풀이가 좀 찝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 물질의 비율의 합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의 합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 곱하기 2와 같을 때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좀 군더더기 없이 풀리는 문항이 되겠고요. 자, 4페이지에서는 여기 있는 이 20번에 니은선지에서 행성의 공전 속도를 묻고 있는데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식현상의 지속 시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식현상의 지속 시간. 자, 그래서 식현상의 지속 시간을 이용해서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구한다라는 소재가 이전에는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을 풀 때는 공전 속도와 식현상의 지속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학예평가의 전체적인 느낌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퇴적 구조를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퇴적 구조래요. 퇴적 구조 보니까 연은, 사측리, 건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물결 모양 나오자마자 뭐 바라봐야 돼요? 자, 물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연흔이죠. 물결 흔적. 자,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이 A는요, 연흔이 된다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B는요, 뭐가 돼요? 지금 사층리가 있으니까 연은 아니고 사층리 아니니까 건열이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건열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연은이다. A 연은 맞죠? 자, 니은 볼게요.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우리 수능 직전 이것만 알고 가자 컨텐츠 중에 퇴적 구조 단원에서 이 니은 선지와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사층리에서 퇴적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자, 사층리는 층리가 경사진 퇴적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퇴적 구조가 요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은 여기 있는 경사된 층리 있죠? 층리의 경사 방향이 지금 이쪽이에요. 층리의 경사 방향이 이쪽이니까, 자, 층리의 경사 방향, 그러니까 이쪽, 이 오른쪽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층리를 통해서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 기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B는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형성된다. 자, B는 건열입니다. 건열 어떻게 생성되나요? 건열은 퇴적층이 육상의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물이 증발하면서 퇴적층이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라진 틈이 나타나는 그것을 건열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B는 건조한 육상 환경, 그러니까 건조한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조한 육상 환경.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형성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XY 단면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과 지표면상의 지점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온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 자, 우선 지진파 속도 편차가 클수록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큰 지점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기역은 마이너스고 니은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밀도가 누가 더 커요? 밀도가, 그렇죠, 니은이 더 크다라는 거죠.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온도 자체가 낮다라는 말이죠. 온도가 낮으면 물질과 물질의 이제 운동 양상이 운동이 좀 둔해질 거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져서 밀도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온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자체는 기역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성질이했고, 자, 니은. A는 판의 수렴한 경계에 위치한다.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지금 모두 흰색이죠. 자, 흰색은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판의 수렴형 경계라면,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밀도가 높아진 판이 침강해서 이렇게 서입하는 판의 형태로 이렇게 시꺼멓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입한 판은 밀도가 크니까 밀도가 큰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좀 진한 부분이 이렇게 기역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는, 자, 그러니까 기역 위에 있는 A에서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B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 자, B의 하부를 보면은 지금 밀도가 큰 멘틀 물질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은 뭐예요, 여러분? 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져서 상승하는 플룸. 그렇죠. 뜨거운 플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선지는 뜨거운 플룸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뜨거운 플룸은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다라는 거죠. 밀도가 작아서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근데 B의 하부에는요, 지금 지진파 속도 편차가 전체적으로 어때요? 진한 색이죠?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뜨거운 플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귿 선지도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표는 은하의 종류별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타원 은하, 막대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림은 어느 은하의 가시광선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이 은하는 가나다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부터 파악해 봅시다. 가는 E0에서 E7로 구분한대요. 자, 허블이 구분한 은하의 분류에서 이렇게 알파벳 E로 시작되는 은하는 뭐예요? 타원 은하죠. 그래서 가는 타원 은하가 되겠고요. 편평도에 따라서 E형에서 E7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의 특징을 보면 중심부에 막대 구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막대 구조 보자마자 뭐 선택해야 돼요? 막대 나선 은하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는 막대 나선 은하구나 파악할 수 있고 나머지 나가 불규칙 은하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지금 뭐예요? 지금 중심에 이렇게 막대 구조가 나타나 있고요. 이 막대 구조의 양 끝에서 나선팔이 나오는 형태의 은하죠. 자, 이런 은하, 여러분 뭡니까? 맞아요. 막대 나선 은하고요. 막대 나선 은하니까 뭐에 포함돼요? 여기 다에 포함되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 7은 이 0보다 9 모양에 가깝다. 자, 허블은 타원 은하를 편평도에 따라 구분했는데, 자, 편평도가 클수록 이 0에서 이 7까지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여기는 숫자는요, 자, 이 n에서 여기는 숫자는 뭐냐면, 자, n은 편평도, 그러니까 a분의 a-b라고 하는 편평도. 이때 a와 b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타원체가 있죠. 타원체에서 여기는 긴 반지름이 A고요. 짧은 반지름이 B입니다. 그래서 이게 편평도고요. 편평도에다가 10을 곱한 값. 이게 바로 여기 있는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평도가 이렇게 클수록 자, 얘가 편평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1-A분의 B로도 고칠 수 있죠. 그래서 긴 반지름에 대한 짧은 반지름에 대한 B. 타원체가 찌그러질수록 긴 반지름은 길어지고 짧은 반지름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얘는 짧아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고, 그리고 1에서 작은 값을 빼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n 값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평도가 클수록 이 n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2형에서 17로 갈수록 편평도가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편평도가 크니까 더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이 7이 더 찌그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은 2형보다 9 모형에 가까운 게 아니라 타원 모양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규칙적인 구조가 없다. 이거 불규칙 은하를 말하는 거죠. 그게 기억에 해당하네요. 자, 기억 불규칙 은하니까 네, 니은 선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볼게요. 그림의 은하는 다에 해당한다. 자, 그림의 은하 다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디귿도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심층수 형성에 빙하가 녹은 물의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빙하가 녹은 물의 유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빙하가 녹은 물이 표층에서 유입되면 표층 염분 어떻게 됩니까? 표층 염분. 자, 염분 같은 경우에는 해수 질량분의 염류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해수 질량 자체는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물 질량과 염류의 질량을 합한 값이죠. 자, 그런데 지금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됐대요, 물이 유입되면 물 질량 증가하니까 해수 질량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 염류가 유입된 게 아니니까 염류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분모가 커지니까 염분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되면 표층 염분 낮아지겠구나. 이거 먼저 파악하고 가볼게요. 자, 실험 과정. 수조에 기억. 수온이 10도씨이고요. 염분이 34psu인 소금물을 넣는데요. 자, 그리고 비커 A에는, 자, 비커 A 동그라미 치고요. 비커 A에는 수온이 10도씨이고 염분이 36psu인 소금물 200g 만들고, 비커 B에는 10도씨인 증류수 50g에 조각 얼음 50g을 넣어 녹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커 B 같은 경우에는 수온 지금 A랑 똑같고, 그리고 중류수 50g 넣는데요. 중류수 50g.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물이네요. 중류수 50g에 조각 얼음 50g을 넣어서 녹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B는 그냥 물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 볼게요. A와 B의 서로 다른 색의 잉크 떨어뜨리고요. A의 소금물 100g을 수조 한쪽 벽을 타고 내려가게 천천히 부으면서 수조안을 관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커 A를 여기 소금물이 담긴 수에 넣었을 때 A가 퍼지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려면 A와 수조에 있는
소금물의 밀도를 서로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염분이 지금 수소에는 34고 그리고 비커 A에는 36이니까 염분이 지금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수온 자체는 똑같죠? 그럼 여러분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밀도 자체는 A가 수소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A가 수소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넣으면 수소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네. 파악할 수 있고. 자, 마는요, 비커 C에 A의 소금물 100g, 그리고 B의 소금물 100g을 넣고 섞는다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염분이 36이고 B는 지금 중류수이니까 C에 이제 A와 B, 그러니까 B가 물이에요, 물. A에 그냥 물을 섞으면요, 여러분, 염분이 어떻게 돼요? 염분이 자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했죠. 물이 유입되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염분이요, 지금 A의 소금물보다는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C 자체의 염분은 A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C가 A보다 더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학 가속은요, 일단 염분은 물을 포함시켰으니까 지금 C가 더 낮고요. 그리고 밀도 역시 자, 지금 수온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C의 소금물을 수소의 반대쪽 벽을 타고 내려가게 천천히 부으면서 수조안을 관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는 자, 라는요, A의 소금물이 수소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쵸? 수소보다 지금 A의 밀도가 더 크니까 수소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그리고 바 같은 경우에는 C의 소금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A의 소금물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이게 A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부어졌는데 A보다 밀도가 어떻다고요? 밀도가 A보다 작다고요. 그러면 A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요. 자, 실험해서 소금물의 밀도는 C가 A보다, 자, 이거 나왔죠? C가 A보다 작다라는 거죠. C가 A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심층수 형성 장소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심층수의 형성이 자 어떻습니까? 물이 유입되면 여러분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면 심층수, 그러니까 침강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심층수의 형성이 조금 약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화라는 단어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기억,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 자, 기억은 지금 수저죠. 여기 보면 기억이 수저고 이 A가 지금 니은에 해당됩니다. 얘가 니은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밀도는 기억, 그러니까 수조가 니은보다 작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 A의 소금을 아래쪽으로 파고든다. 자, 여기 있는 원문자 A는요, C의 소금물이, 자, 바에서 C의 소금물이요, 지금 여기죠. 자, 수조 밑으로 가라앉아서 A 위에 C가 이렇게 떠오르죠. A의 소금물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A의 소금물 아래쪽으로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밀도가 누가 더 큰 거예요? 밀도가 C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니은 선지 자체는 밀도가 C가 더 크니 A보다 C가 더 크니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A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활발해진다는 B에 해당한다. 아니요, B는 약화의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전체적인 별의 진화 과정을 H활도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H활도를 그리고 가로축이, 세로축이 광도, 가로축이 표면 온도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기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별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별의 진화는 우선 원 11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광도가 좀 감소하면서 이렇게 오고요. 여기가 지금 주기열 단계죠. 주기열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적색거성 단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평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도가 살짝 감소하고, 하지만 강도 조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정근거성 단계를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백세외성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단계, 자, 이만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원시별 단계 해당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주기열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예요? 적색거성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적색거성 단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수평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점근거성 단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적색거성 단계에서는요, 별의 내부 구조를 그리면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어요. 자, 중심핵은 지금 헬륨으로 이루어진 헬륨 핵이 있고요. 이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핵 주변부에서 수소행렬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소 연소 껍질이라고 하죠. 자, 내부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평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평 단계에서 별 내부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중심핵에서요, 여러분. 여기 있는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헬륨이 탄소로 변화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주변부에서는 이렇게 수소 연소 껍질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수소 연소 껍질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단계에서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핵에서 일어나고 수소 연소 껍질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점근거성 단계에는 어때요? 점근거성 단계에서는요, 이중 연소 껍질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중심에 탄소핵이 이렇게 있고 탄소핵 수축하고 있고요. 탄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는. 자, 그리고 이 중심핵 주변부에 이렇게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영역인 헬륨 연소 껍질이 있죠.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연소 껍질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둘러싼 수소 연소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소 연소 껍질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중 연소 껍질이 있는 단계가 점근거성 단계가 되겠어요. 자, 우리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영년 부근일 때는 광도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그랬을 때 원시별 단계에서는 광도가 어때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은 원시별 단계이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여기는 원시별 단계. 자, 그리고 우리 태양의 나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태양의 수명은 대략 몇 억 년이에요? 태양의 수명은 대략 100억 년이죠? 자, 태양의 수명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럼 100억 년 동안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100억 년이죠. 그러니까 0년일 때부터 이 100억 년까지는 적어도 주기열 단계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억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주기열을 벗어나서 주기열 이후 단계가 되는 건데, 자, 지금 B를 볼게요. B에서는 광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세 가지 단계, 적색거성 단계, 수평 단계, 점근거성 단계 중에 광도가 증가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점근거성이랑 적색거성 단계에서 광도가 증가하는데 주기열 이후 처음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주기열 이후 단계에서 여기 이렇게 광도가 증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뭐예요? 그쵸. 이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 단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B는 바로 적색거성 단계에 포함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광도가 훅 감소하면서 이렇게 광도가 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자, 광도가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훅 감소하면서 광도가 좀 감소하죠? 광도가 감소하면서 이 부분에서 별이 조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도가 감소하는 이 부분은요, 여기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별이 좀 머무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수평 단계. 자, 여기가
수평 단계죠. 이 부분이 수평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평 단계구나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수평 단계를 지나면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HR도 보니까 강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어도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HR도를 조금 숙지하셔야지 이렇게 문항이 나온 경우 문항을 좀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이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떠한지까지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 시기는 주기열 단계이다. 자, A는 뭐예요? 주기열 단계에 포함되죠? 기억 맞는 선지고요. 자, 니은.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자, A 시기는 주기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한 시기고요. 여기가 A고요. 자, 그리고 B 시기 볼게요. B 시기는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B입니다. 이 부분이 B.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표면 온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A의 표면 온도 이 정도고 B의 표면 온도 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표면 온도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B의 표면 온도 자체가 한 이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A의 표면 온도가 B의 평균 표면 온도보다 높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더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 B 시기의 별의 중심에서는 헬륨 횡력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분 B 시기는 무슨 단계라고요? B 시기는 그렇죠. 적색 거성 단계라고 했죠. 적색 거성 단계에서 별의 내부 구조 그리면 중심에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고요. 주변부에 수소 연소 껍질이 있어서 수소 핵융합 반응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B시기 별의 중심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헬륨 핵이 수축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요. 2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표는 중심별 A, B, C의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가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주기열성이고, 자, 이거 체크해야죠. ABC는 주기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Y보다 작대요. 네, 이것도 짚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표를 보고 ABC의 생명 가능지대 영역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자, 별 A가 있고요. 별 B가 있고 별 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 영역까지 거리가 A는 2.1이래요. 그러니까 안쪽 영역이 자, 여기를 안쪽 영역을 하면 여기가 2.1AU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깥쪽 경계. 자,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 바깥쪽 경계까지 거리가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경계가 1.8로 A 안쪽 경계보다 더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보죠. 바깥쪽 경계 자체가 A보다 B가 더 안쪽에 있으니까 이 광도 자체가 B가 더 작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광도가 작으면 두께도 작겠죠. 그래서 두께를 좀 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B에 있는 자, 이걸 Z라고 할게요. 여기가 Z가 되는 거고요. 자, C를 그려볼게요. C는 바깥쪽 경계가 5.5래요. 5.5고 지금 X가 Y보다 작잖아요. X는 작고 Y는 커요. 그러니까 Y 안쪽 경계는요. C 안쪽 경계는 A의 바깥쪽 경계보다 더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X보다 더 바깥에 이렇게 Y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Y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안쪽 경계가 A보다 지금 C가 더 멀리 있으니까 광도는 A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광도가 클수록 생명강지대의 폭 넓어지니까 C는 지금 생명강지대 폭이 엄청나게 넓네요. 엄청나게 넓고 한 이 정도까지 이어진다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바깥쪽 경계, 그러니까 5.5 AU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파악하면은 자, 우리 이걸 통해서 ABC 광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 폭은 어떻다? 폭은 넓어진다. 따라서 광도는요. 지금 A가 다시 자, B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ABC는 모두 주기율성이랍니다. 주기율성은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그리고 수명은 짧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폭은 A가 B보다 좁다. 자, 생명가능지대 폭 지금 A는 이 정도, B는 이 정도입니다. 자, A가 지금 더 넓죠? 그래서 A가 B보다 좁다. 이건 틀린 선지 되겠고요. 자, 니은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A가 C보다 길다. 자,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 보통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성의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 단계에 머무는 기간이 짧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주기율성 질량 파악해 봅시다. 광도가 클수록 주기율성의 질량은 크기 때문에 주기율성의 질량도 이렇게 BAC 순으로 커지죠. 자, 그러면 주기율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요. 질량이 클수록 짧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자, 여기가 A죠. 자, A가 C보다는 질량이 작으니까 A가 C보다 주기율 단계 머무는 시간은 길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이거는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 이 x 더하기 y의 의미 파악해 봅시다. 자, x 더하기 y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식을 이렇게 고칠 줄 아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x, y가 나와 있는 게 지금 a랑 b이고요. 그리고 2.1과 5.5를 더하면 7.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센스를 발휘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a와 c의 생명가능지대 폭을 구해볼게요. 자, 폭. A의 생명가능지대 폭 어떻게 구하죠? A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바깥쪽 경계 거리에서 안쪽 경계 거리 빼면 되죠. 그래서 X에서 2.1을 빼면 되고요. 자, B의 생명가능지대 폭도 구해볼게요. 자, C를 구해야죠. C의 생명가능지대 폭도 구해볼게요. 그럼 5.5에서 Y를 빼면 되겠죠? 아, 5.5에서 Y를 빼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폭이 누가 더 넓습니까? 지금 A보다는 C가 훨씬 더 넓죠? A보다는 C가 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y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 되고 이 값이요. 마이너스 2.1 부등호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5.5 더하기 2.1이죠. 5.5 더하기 2.1은 여러분 7.6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7.6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귿선지의 의미가 뭐였냐면 A와 C의 생명 가능지대 폭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디귿선지는 지금 x 더하기 y가 7.6보다 작으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 정리하고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우리나라 장마 기간 중 어느 날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어느 날에 가시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의 촬영 시각은 각각 오전 8시와 오후 7시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가와나가 장마 기간 그리고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촬영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시 영상을 나타냈대요. 가시 영상. 가시 영상으로는 구름의 두께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와나의 촬영 시각이 중요한데 촬영 시각이 오전 8시, 그러니까 하나는 아침이고요. 하나는 오후 7시,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저녁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침과 저녁일 때 낮밤의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태양빛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태양빛 이렇게 비치고 있을 때, 자, 지구 하나 그릴게요. 지구 이렇게 그리고요. 밤인 영역 표시했습니다. 밤인 영역 여기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지금 아침 그리고 저녁은 모두 이런 식으로 밤과 낮에 경계에 있다라는 거죠. 낮과 밤의 경계가 있습니다. 자, 낮과 밤의 경계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자, 일단 지구의 자전 방향 그려볼게요. 지구 자전 방향 이렇게, 지구 이렇게 자전하죠. 자,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도 지구의 자전 방향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자, 낮과 밤의 영역은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한 낮과 밤의 영역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지구 땅이 회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땅과 함께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요,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 밤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자, 밤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기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밤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아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은 아침이 되겠고요. 아침에서는 우리나라 서쪽이 밤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태양을 여기다 둘게요. 태양을 여기다 두고 태양빛 이렇게 비춥니다. 자, 그리고 지구 여기 있어요. 지구 여기 있고요. 반민 영역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민 영역이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을 경우, 자,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자전 방향 표시해 볼게요. 지구 자전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지구 자전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어때요? 낮은 영역에서 밤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밤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시기, 이 시기는 뭡니까? 아침이요, 저녁이에요? 그렇죠. 저녁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일 때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밤인 영역이 위치하고요. 저녁일 때는 우리나라 동쪽에 밤인 영역이 위치한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가와 나가 어느 시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쪽 부분 여기 있는 영역이 지금 어둡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영역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서 원래는 구름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구름이 여기서는 밤인 영역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밤인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밤인 영역이 어때요? 여기서는 동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시각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가는 지금 밤인 영역이 서쪽에 위치하니까 뭐예요? 맞아요. 아침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가는요. 아침 8시입니다. 8시 AM. 자, 나는 언제요? 나는 동쪽에 위치하잖아, 밤인 영역이. 밤인 영역이 동쪽에 위치하는 경우 저녁이죠. 저녁이니까 오후 7시. 그러니까 7시 PM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시각은 파악했고 이제 장마기간인지 아니면 폭설이 내린 시기인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장마기간이라면 무슨 전선이 위치해 있나요? 장마기간이라면 맞아요.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파악하고 가야죠.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을 겁니다. 정체전선이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죠. 자, 정체전선의 특징은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길게 발달하고 그리고 정체전선의 북쪽에 이렇게 또 동서방향의 긴 구름 영역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동서방향으로 긴 구름 영역이 발달하는 경우는 지금 가와나 중에 어디예요? 나 부분 아니에요? 나가 지금 동서방향으로 긴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체전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대강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가 바로 장마기간에 해당되는 날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남은 가는요, 우리나라의 폭설이 나타난 날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의 촬영 시각은 오후 7시이다. 가는요, 오후 7시에요? 아니요, 아침 8시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영상을 촬영한 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이거는 계절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자, 가을 때는 폭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나일 때는요, 장마가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죠. 장마는 우리나라 주로 무슨 철? 계절이 언제 일어나요? 여름철에 주로 일어나고, 폭설은 우리나라 무슨 철에 일어나요? 겨울철에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평균 기온은 언제가 더 높아요? 여름일 때 더 높죠. 그러니까 가을 때, 겨울일 때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돼야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볼게요. 구름이 반사하는 해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영역 A에서가 영역 B에서보다 약하다. 자, 이거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구름의 밝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밝기가 클수록 이 에너지의 세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반사된 에너지의 세기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 영역과 B 영역이 있는데, 자, 지금 누가 더 밝아요? B 영역이 훨씬 밝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 A에서 영역 B에서보다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화성암, 기억, 니은, 디귿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를 이용하여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워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원문자 기억은요, 처음 양에 대한 X의 현재 함량, 그러니까 처음 함량 N0라 하고요.
현재 x의 함량, 이거 n이라고 할게요. 이 값을 묻는 겁니다. 이 값이 12.5래요. 12.5는 어떻게 보면은 8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우리는 이 수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처음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나중 방사성 원소 함량의 이 b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반감기분의 화성암의 연령 승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값은요, 2분의 1에 반감기를 거친 휘수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라는 콘텐츠의 절대연대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화성암 기억에서는요, X의 함량이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1을 고치면 2분의 1의 3승이고요. 2분의 1의 3승이니까 이 N값, 반감기가 지금 몇 회 지났다라는 거예요? 3번 지났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억의 연령은요. 자, 이 T분의 T값이 반감기분의 X의 반감기분의 화성암의 연령이 3이니까 이 화성암의 연령, 기억의 연령은 x의 반감기의 3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요, x의 반감기의 3배. 자, 이거 조금 여기 써주고, 자, x의 반감기의 3배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이가 3.6과 같대요. 3.6과 같대요.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x의 반감기 구할 수 있어요. x의 반감기는 1.200년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A, 이 연령도 파악해 봅시다. A 연령은요, 구하려고 해보니까 처음 양에 대한 X의 현재 함량이 75%래요. 자, 75%는 4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죠. 자, 이거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방사성 붕괴 곡선의 볼록성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볼록성을 이용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볼록성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볼록성을 이용해서 이 A 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위에 맨 위가 100%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이 50%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자, 여기가 0억년. 그리고 이 부분을 자,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반감기 얼마라고 했죠? 1.2라고 했죠? 여기가 1.2억년입니다. 자, 그랬을 때 4분의 3은 여기에 있어요. 4분의 3은 여기에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값을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나이가 여기죠. 자, 근데 1.2와 0의 중앙은 어디예요? 1.2와 0의 중앙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0.6억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4분의 3일 때 여기 이 A라는 값은 여기가 A죠. A라는 값은 이제 0.6억년보다는 어때요? 0.6억년보다는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A는 0.6보다는 작은 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37.5랑 75의 관계를 파악해 볼게요. 37.5는 75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방사원소가 2분의 1배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방사원소가 2분의 1배, 숫자가 어떤 숫자는 상관없이 방사성 원소 함량이 이렇게 2분의 1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린 뭐라고 했어요? 반감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올 때 이만큼에 해당되는 시간이 뭐냐면 반감기, 그러니까 1.2억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X의 반감기는 1.8억년이다. 맞아요? X의 반감기 1.2억년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니은. 원문자 니은은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0.6억년보다 작습니다. 0.6억년은 6천만 년이죠. 자, 보통 신생대가 언제까지 시기입니까? 신생대는 0.66억년 전부터 시작되는 시기가 신생대에 해당됩니다. 근데 0.6억년은 이 이후의 시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니은은 신생대 형성된 암석이다. 맞는 선지죠. 자, 디귿 볼게요. B 빼기 A는 X의 반감기와 같다. 자, B 빼기 A. 자, 이만큼이 지금 1.2억년에 해당되니까 자, 보세요. 75%가 37.5%로 반갈됐죠. 그러니까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X의 반감기와 같은 수치라고요. 따라서 B 빼기 A는 X의 반감기와 같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사암층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룡. 어느 시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그렇죠. 중생대 표준 화석인 거 인지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암층은 언제 만들어졌다? 중생대 지층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강암이 생성된 시기에 산엽충이 번성하였다. 여러분, 산엽충은 어느 시대의 표준 화석이에요? 그렇죠. 고생대 표준 화석이죠. 그랬을 때 산엽충이 번성한 시기는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화성암이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만들어졌냐라는 말과 똑같죠. 자, 화성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을 관입해서 변성된 부분이 생겼죠. 자, 그래서 3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3층을 화강암이 관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화강암의 연령, 자, 3층의 연령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3층이 화강암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3이 중생대에 형성된 지층이기 때문에 화강암은 중생대보다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화강암이 생성된 시기에 3층이 번성하였다. 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관찰된다. 자, 난정압은 부중암면 아래, 부중암면 하부에 화강암이나 혹은 변성암이 존재하는 그런 부중암을 말하죠. 자, 그래서 부중암층이 여기 있는데 부중암면 하부에 이렇게 화강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난정암이 관찰된다.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단층 F5'은 정단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단층이 여기 있잖아요. 단층이 지금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이죠. 왜냐하면 단층이 위에 있는 부분이 상반이고 아래 있는 부분이 하반이니까. 자,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이 이렇게, 자, 다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갔죠. 자, 그러니까 상반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고요. 하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한 단층, 정단층이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는 암석의 용융 곡선과 지역 A, B의 지하 온도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마그마 XYZ의 온도와 SR2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섭입대와 해령 중 하나이고요. XYZ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무암질, 마그마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A, B부터 파악해 봅시다. 일단 해령에서는요, 해령은 어떻게 생겼어요? 해령은,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암석권부터 그릴게요. 암석권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마그마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여기 암석권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암석권 내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자, 한편 서입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하부로 서입하게 되는데, 서입한 해양판에서 특정 깊이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 마그마는 여긴 해양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물이 이렇게 해양판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상부 멘틀에 있는 용점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 물에 의해서 상부 멘틀의 입자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상부 멘틀의 용융 온도를 하강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서입한 판 부근에 상부 멘틀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 이렇게 상승해서 분출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서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깊이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조금 천천히 온도가 증가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각 바로 아래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겠어요?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B가 바로 해령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A는요, 섭입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YZ 이거는 SR2 함량 보고 따지면 되겠죠. 현무암질은 SR2 함량이 52%보다 적고요. 안산암질은 52에서 63%, 유문암질은 63% 이상이니까 SR2 함량이 가장 높은 X는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Y는 안산암질 마그마, Z는 현무암질 마그마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서 물은 암석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자, A는 서입대입니다. 서입대에서
서해판 해양판에서 방출된 서해판 해양판에는 함수강물 있죠. 함수강물에서 압력에 의해서 물이 방출될 수 있는데요. 이 방출된 물이 상부 멘틀로 흘러 들어가면서 상부 멘틀의 용융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니은 Y가 그러니까 안산함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 반려암이 생성돼요. 자, 여러분 반려암은 어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안산함질 마그마가 굳으면 솜로감이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X이다. 자, 해령입니다. 해령에서는 어떤 마그마가 생성됩니까? 그렇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어서 분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X 유문암질 마그마가 아니라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거죠. 이것은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특정한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해역에는 강물이 유입되고 있으면, 자, 강물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 어떻게 변화합니까? 염분은요? 그렇죠. 염분 감소하겠죠. 강물이 유입되면 표충 염분이 감소합니다. 자, 이거 파악하고요. 강물의 유입 방향은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라고 해요. A, B는 해수면에 위치한 지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강물이 유입되면 염분이 변하니까 염분 자료를 좀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래서 표충 염분, 그러니까 깊이 0m 부근에 있는 염분이 지금 가장 낮은 곳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염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낮아요? 이쪽 부분이 낮아요? 염분이 이쪽은 25보다 낮고 이쪽은 28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염분이 더 낮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강물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역 방향으로 유입되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역 수온만을 고려할 때, 깊이 20m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 물어봤습니다. 자, 산소 기체 용해도는 수온만을 고려했을 때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기체 용해도가 높은 거죠. 수온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낮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깊이 20m 여기죠. 깊이 20m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수온이 어디가 더 높아요? 자, A는 약 18도씨, B는 20도씨보다 높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 크니까 용해도는 A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니은 강물의 유입 방향은 기역이다. 기역으로 유입되고 있죠. 맞는 선지. 자, 디귿 해수면과 깊이 20m의 해수 밀도 차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해수 밀도 차는요, 여러분, 수온 염분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수온 염분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세로축이 수온이고요. 가로축이 염분입니다. 수온 염분도 그렸을 때 밀도는 이런 식으로 분포하죠. 밀도는 이렇게 분포합니다. 자, 여기서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클수록, 자, 수온 염분 차이가 이렇게 큰 경우랑 수온 염분의 차이가 작은 경우가 있죠.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수록 밀도의 차이가 더 크게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과 염분을 확인해 볼 때, 자, A에서는요, 여기 있는 해수면과 깊이 20m 수온 차이, 자, B에서 깊이 0m와 깊이 20m의 수온 차이 살펴보면 누가 더 수온 차이가 커요? A가 수온 차이가 더 크고요. 염분도 볼게요. 자, 여기가 20m죠. 그랬을 때 A의 염분 차이, B의 염분 차이. 자, 누가 더 염분 차이가 더 큽니까? 자, 이거 등염분선 개수를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염분 차이가 A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수온과 염분 차이가 더 크다니까 지금 A가 지금 이거에 해당된다라는 거, B는 이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도 차이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 밀도 차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2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빅뱅 이후 20억 년부터 현재까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ABC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BC가 뭔지부터 찾아볼게요. 어딜 보고요?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A가 바로 그렇죠. 암흑에너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B가 암흑 물질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C가 바로 보통 물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잘 써볼게요. 자, 여기 보통 물질.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암흑에너지이다. 맞나요? A는 암흑에너지. 그쵸, 맞는 선지죠. 니은, B는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자, 중력 렌즈 현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에 의해서, 질량을 가지면 중력이 발생하죠. 만유인력이 발생하니까 중력이 발생합니다.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면서 여러 개의 상이 보이는 현상이 중력 렌즈 현상이죠.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려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구성 요소 중에 질량을 가진 I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그러니까 물질밖에 없죠. 그랬을 때 B, 암흑 물질은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니까.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요. 우주는 T1 시기에는 감속 팽창, T2 시기에는 가속 팽창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파악하려고 했죠. 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의 합이 암흑 에너지 곱하기 2 이렇게 같으면 등속 팽창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합이 암흑 에너지의 2배보다 더 크다면 물질이 더 크니까 이 경우는 감속 팽창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부등호가 반대라면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월등히 많던 거죠. 이때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볼게요. T1은요, 지금 B와 C의 합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거의 90%죠? 자, B와 C의 합이 지금 거의 90%입니다. 90%고, A는 대략 한 10% 정도죠. 자, 그러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합이 지금 90이고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 곱하기 2, 암흑 에너지가 10%니까 10 곱하기 20이죠. 자, 이 값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팽창? 감소 팽창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 T1 시기에는 감소 팽창하는구나. T2 시기 볼게요. T2 시기는 지금 물질의 전체 밀도의 합이 대략 한 40%인가요? 대략 40%입니다. 그러면 A는 대략 60%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A의 2배, 그러니까 120이죠?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 합 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죠. 따라서 가속 팽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선지 되겠네요. 자, D2는 가속 팽창,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속도, 추세선의 기울기 H1, H2를 나타낸 것이다. 은하 기역은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H1은 70km/s/메가파섹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에서의 허블 상수를 줬네요. 자, 일단 허블 상수는요, 여러분 R분의 V로 구할 수 있죠. 은하까지 거리분의 후퇴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이 R, 세로축이 V이기 때문에 R분의 V,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 추세선의 기울기 자체가 허블 상수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허블 상수가 H1은 70km/s/메가파섹이고 나에서 허블 상수는요, 즉 이 추세선의 기울기는요 100분의 지금 70보다 크죠? 100분의 70보다 크니까 자, 다시 7000이죠? 100분의 7000보다 크죠? 100분의 7000보다 크니까 7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블 상수가 H1보다 H2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정도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은하 기역의 후퇴 속도는 32,200km/s이다. 자, 이거는 허블 법칙 사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지금 가에서 허블 상수 나와 있습니다. 70이죠. 그러면 후퇴 속도 V는
자, 기억의 호텔 속도는요. 허블 상수 70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지금 460인가요? 460이죠? 이거 곱하면 되겠죠? 이거 곱하면 32,200 나오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금 볼게요. HE는 H1보다 크다. 맞나요? 그렇죠. HE가 더 크죠. 맞는 선지. 디귿. 가나가 각각 허블 법칙을 만족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H1로 구분한 값이 H1로 구한 값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 즉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우주의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빛의 속도로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V는 HR에서 이 V가 빛의 속도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R이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R 자체가 자 지금 빛의 속도로 은하가 후퇴하면 이 R이 지평선에 위치한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평선에 위치한 은하까지의 거리, 즉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로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즉 거리는요. 허블 상수에 반비례하는 값이다. 우주의 크기는 허블 상수에 반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H1이 H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H1분의 1은 H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우주의 크기는요, H1로 구한 게 더 크죠? 그래서 H2로 구한 값이 H1로 구한 값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맞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주기율성이다. 기억 주기율성이래요.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기억 주기율성인가 주기율성 써주고요. 분광형 A0, A9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광형은 A0로 갈수록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죠. A0가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은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값이죠. 람다맥스가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인데, 자,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9가 표면 온도가 더 작으니까 이 파장 값은요, 1보다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보다는 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표면 온도 한번 볼게요. A0인 별을 표면 온도 T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2배가 되었으니까 근데 표면 온도는 그 파장 값에 반비례하니까 2배가 되면 표면 온도 2분의 1이 돼야죠. 2분의 1 T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대 등급 볼게요. 절대 등급은 기억과 디귿의 절대 등급 차이가 약 마이너스 5점이죠. 그러니까 5.2의 차이가 나죠. 5.2의 차이가 나니까 5등급보다 크게 차이 납니다. 5등급보다 크게 차이 나니까 여러분 5등급 다음 별의 밝기는 몇 배 변하죠? 100배 변하죠. 그러니까 100배보다 광도가 100배보다 크게 차이 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분석해보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자, 이만큼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양인데 이게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려면 전체 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4파이 제곱분의 L을 의미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시그마 T 4승이죠. 이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상 뭐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값이고 표면 온도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표면 온도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니 묻고 있는 거죠. 표면 온도 누가 더 높아요? 기억이 니은보다. 자, 지금 A0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했죠.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높죠, 표면 온도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디귿은 주기율성이다 했는데 자, 지금 주기율성이 기억보다 표면 온도는 낮아요. 그러면 광도가 작아야 됐죠. 광도도 작아야 되는데 광도 어때요, 지금?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광도는 크죠. 자,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커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디귿은 주기율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디귿. 기억의 반지름분의 디귿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반지름 표면 온도 광도 자체를 다 1로 둬볼게요. 그리고 우린 이 디귿이 기억의 물리량의 각각이 몇 배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표면 온도 기억이 2분의 1배이고 광도 기억보다 100배 이상 커요. 자,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광도에 비례하죠. 따라서 자, 표면 온도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되고요. 자, 그리고 광도의 루트 씌우니까 100배보다 큰데 루트 100보다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요.
10보다 큰 값이고 4분의 1이니까 40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요 4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건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황사의 시간에 따른 황사 농도를 나는 이 기간 중 T시각의 지상 1기도에 황사가 관측된 위치와 A,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 하나라고 했어요. 자, 일단 황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리고 X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 하나인데, 자, 황사는요, 보통 발원지가, 그러니까 황사가 일어난 곳이 저기압이 돼야죠. 황사가 일어난 곳이 저기압이 돼야 되고, 황사가 발생하는 발생지가 무슨 기압이 돼야 돼요? 고기압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기압에서 이렇게 황사가 떠오르고 황사 먼지가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다시 고기압대에서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런 식으로 가라앉게 되면 여기에서 황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대가 발생지 그리고 저기압대가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생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위치해야지 황사가 잘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X가 뭐예요? 고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이 위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황사는 발원지에서 D 플러스 2일에 발원하였다 했는데 D 플러스 2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사를 측정했는데 A는 이미 황사를 맞고 간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높은 시기보다 이전 시기에 황사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 왔단 거죠. 그러니까 D 플러스 1에 발원하였다? 아니라는 거죠. D 플러스 1보다 이전 시기에 발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X는 고기압이다. X 고기압이죠. 사실상 이걸 몰라도 주변보다 기압이 높기 때문에 X는 고기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맞는 선지. 지금 이 황사는 극동풍을 타고 이동하였다. 자, 일단은 황사가요.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동쪽으로 이동했잖아요. 동쪽으로 이동하려면 편서풍과 같은 서풍계열의 바람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동풍계열의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극동풍이 위치할 만한 위도에는 위치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는 극동풍을 타고 이동하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엘니뇨 시기의 라니냐 시기 적도 부근 태평양의 평균 표충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 나는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해면기압 편차 빼기 서태평양 해면기압 편차 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 시기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래요. 자, 그랬을 때 가가 지금 표충수온 분포인데 표충수온이 기억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자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여기가 지금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죠. 그런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충수온이 지금 평상시보다 높은 시기는 뭐예요? 그렇죠, 엘니뇨 시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엘니뇨 시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니은은 뭐예요? 평상시보다 표충수온이 낮으니까 라니냐 시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을 한번 볼게요. 날을 보면 지금 동태평양 해면기압 편차와 서태평양 해면기압 편차를 뺐더니 A 시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편차가 지금 서태평양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편차는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기압 편차는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요. 자, 동태평양 해면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은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그렇죠, 엘니뇨 시기죠. 그러니까 A는 엘니뇨 시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기억 시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표충 수온 편차 빼기 서태평양 평균 수온 편차 값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선지가 나오면 되게 읽기 복잡하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동태평양 평균 수온 편차, 그리고 여기 기억, 이거 한번 봐요.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플러스면 기억이 니은보다 큰 거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면 기억이 니은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동태평양 평균 수온 편차, 일단은 기억이 지금 무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죠.
자, L륜식의 동태평양 평균 표층 수온 편차를 보겠습니다. 자, L륜식에는 수온 편차가 지금 플러스죠. 온도가 더 높아요. 플러스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니은 볼게요.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동태평양 해면기압은 A시기가 엘니뇨죠.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자, 해면기압 자체는 동태평양에서 해면기압은요, 엘니뇨 시기가 그쵸 더 낮다라는 거죠. 니은도 맞는 선지 되겠고, 자, 디귿 A시기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A시기는요, 지금 기억에 해당하죠. 디귿도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3페이지도 마무리 해보고요.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 가는 어느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와 관측소 A,B를 나는 T1, T5 동안 A,B에서 관측한 기압을 다는 T2, T3, T4일 때 A와 B에서 관측한 풍속과 풍향을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는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A는 무슨 반응에 위치한 거예요? A는 맞아 위험 반응에 위치한 거고 B는 이동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니까 B는 안전 반응에 위치한 거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이 어떻게 변하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안전 반응은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까지 파악해주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풍향 변화 보겠습니다. 우선 세모는요, 그러니까 니은은요 풍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풍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하니까 자, 그럼 니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B가 된다라는 거고요. 니은이 B가 된다라는 거고 기억은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니까 A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파악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A는 위험반에 위치한다. 자, A는 어디 위치해요? 위험반에 위치한다 했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니은은 B에서 관측한 자료이다. 자, 니은은 B인가요? 맞죠. 맞는 선지고요. 디귿.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태풍의 중심기압분의 관측기압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자, 이거는 태풍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육지를 통과합니다. 태풍이 육지를 통과하면 육지에서는 일단 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잘 응결되지 않기 때문에 응결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요. 응결열은요,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죠. 따라서 태풍의 에너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태풍이 소멸될 수 있겠죠. 태풍이 소멸되는 과정에서는 중심기압이 점점 높아집니다. 따라서 A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아직 바다에 위치하죠. 바다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태풍의 중심기압이 어떻습니까? 중심기압이 낮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B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는 육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이때는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중심기압은요, 지금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낮다라는 거죠. B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측기압 볼게요. 관측기압은 지금, 자, A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기압이 가장 낮겠죠. 왜냐하면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태풍과 가장 인접해 있을 때 이렇게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압이고, 여기 기압이죠. 자, A가 B보다 어때요? 더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A가 B보다 관측기압이 높습니다. 자, 이거를 분수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A는 어때요? 관측기압이 높고 중심기압이 작고 B는요? 관측기압은 작고 중심기압은 높죠. 그러면 이 분수값 중에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이 분수값 자체는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A가 더 큽니다. 따라서 B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 20류가 세차운동에 의한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표는 현재와 T식의 태양 겉보기 크기 B, 그러니까 근일점에서의 크기 대 원일점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T는 기울과 유인 중 하나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B의 차이가 T는 엄청 차이 나죠? 이 경우는 20률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태양이 여기 있고요. 20률이 이렇게 큰 경우.
태양이 여기 있고요. 20율이 이런 식으로 작은 경우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태양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태양과의 거리가 머니까 태양 엄청나게 작게 보일 겁니다. 근데 20율이 작을 때는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태양이 한 이 정도 크기로 보이고, 여기 원일점에서도 태양이 한 이 정도 크기로 보여요. 크기의 비율 차이가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즉 20율이 클수록 크기의 비율 차이가 커요. 아, 그러면 크기의 비율 차이가 클수록 20율이 크구나. 그러면 이때 20율이 현재보다 어때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이때는요 20율이 현재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t시기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니까 현재보다 20율이 큰 시기가 바로 t시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 시기는요 현재보다 20율이 작고요, 기억 시기는요 현재보다 20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t는 기억 시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현재 보도록 할게요. 기억일 때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다. 자, 기억일 때 지구 공전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억일 때는요 20율이 지금 엄청 크죠. 20율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엄청 크게 20율 그리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지구 단축 경사방이 현재와 반대래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우리나라가 겨울철인데 현재와 반대니까 여름철이 돼야 되니까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봐야죠. 그래야지 여름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 그랬을 때 기억일 때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무슨 계절? 우리나라 여름철임을 확인할 수 있죠.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t는 니은이다. t 니은 맞나요? 아니죠. t는 기억이죠. 니은 틀린 선지. 디귿. 우리나라에서 연기차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자, 니은도 그려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20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은요 자연주 경사방향 현재와 반대네요. 그러면 자연주 경사방향도 기억 시기와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교차가 볼게요. 자, 지금 여름철에 태양과 가까워요. 그럼 여름철 온도 높고요. 그리고 겨울철 온도 어때요? 겨울철 더 멀어졌죠? 겨울철 온도 낮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름철인데 지금 거리가 기억보다는 멀어요. 기억보다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 시원해요. 여름철 온도가 낮아요. 자, 이때 겨울철인데 겨울철 이때보다는 좀 가깝죠. 겨울철이 따뜻해요. 자, 그러니까 여름철 온도가 더 높고 겨울철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이 기억 시기가 연교차가 어때요?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교차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겠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현재 남위 20도에 위치한 어느 지구에서 구한 60MA부터 현재까지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특정 경도상에서 나타나고 이 기간 동안 지구에도 이와 동일한 경도를 따라 이동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고지자기 극 자체는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고지자기 방향을 추정한 지리상 북극.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은 그 당시 지리상 북극이에요.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기가 있는데요. 이 지리상 북극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지리상 북극이 움직이지 않죠. 지리상 북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지리상 북극은 가만히 있고 이 지기가 사실상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지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리상 북극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고지자기극, 그러니까 그 당시 지리상 북극의 위치를 이용해서 위치변을 이용해서 지게가 북상했는지 남하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지게 남이 20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고지자기극, 그러니까 그 당시 지리상 북극이 60MA 때는 위도 60도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점차 위도가 어때요? 40MA까지 위도가 대체로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게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고지자극의 위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자,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게 여기 있어요. 여기 남이 20도, 남이 20도에 지게가 잘 있는데요. 자, 지게가 여기 이렇게 잘 있는데 자, 지금 60MA부터 40MA까지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이렇게 높아졌대요. 자,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자, 60부터 40이죠.
자, 그리고 30부터 40까지는 어때요? 고유자의 극의 위도가 낮아졌죠? 그래서 고유자의 극의 위도가 30부터 40까지 30에서 자 40에서 30이라 할게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졌고 지게 그대로 여기 위치해 있고요. 자, 그리고 30부터 현재까지는요, 고유자의 극의 위도가 대체로 어때요? 높아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90도 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시기부터 자, 그러니까 30부터 현재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아져서 자, 높아져서 90도까지 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게 여전히 이렇게 위치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기가 멀어졌으니까 자, 다시 고지자의 극이 멀어졌으니까 자, 내가 북극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북극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극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지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게가 그렇죠. 남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북극과의 거리가 멀어졌겠죠. 그래서 이때 동안 남쪽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동안은요. 지금 북극과 가까워져요. 북극과 가까워지려면 이 지위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북극 쪽으로 붙어야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다시 어때요? 지게와 고유자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북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게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북극에서 멀어지려면 남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게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적어도 남북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이 지게는 40부터 30ma 동안 남쪽으로 이동했다 바로 나오네요. 자, 40부터 30 여기죠. 지금 북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극이 다가오는데 실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간 거죠. 내가 북극 쪽으로 다가가요. 지게가 북극 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요. 지게의 위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위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북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된다라는 거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지게에서 구한 고유자의 복각의 절대값은 60ma가 30ma보다 크다. 자, 고지사기 복각 자체는요. 고유자의 복각 자체는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위도가 높을수록 큰데 지금 60ma의 고유자의 극은요. 60도에 위치하고 그리고 30ma의 고유자의 극은 70도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게와 고유자의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북극에 위치했다라는 거니까 더 위도가 높다라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고유자의 복각의 절대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게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한번 추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게 위도 20도 S에 있는데 지금 60도와 얼마 차이 나죠? 60도 N과 얼마 차이 나요? 80도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북극으로부터 위도 80도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그릴까요? 적도가 여기 있고요. 북극으로부터 위도 80도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죠, 지게가. 자, 지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게가 여기 있었어요. 언제요? 60ma 때. 자, 그리고 30ma 때는요, 자, 고유자의 극이 70도에 위치하고, 여전히 지게에 남이 20도에 위치하니까, 지금 위도 차이가 몇 도예요? 위도 차이가 90도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북극으로부터 90도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북극으로부터 90도만큼 떨어져 있으려면 지게가 어디 위치해야 됩니까? 지게가 여기 적도에 위치해야죠. 자, 여기에서는요. 30ma의 지게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적도에서는 고유자의 복각 얼마예요? 고유자의 복각 적도에서는 0도고요. 그리고 자, 60ma일 때는요. 지금 위도 10도에 위치하죠. 10도에 위치하니까 고유자의 복각이 0도보다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자의 복각의 절대값은 60ma가 30ma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D급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지게는 북반구에 머문 기간이 남반구에 머문 기간보다 크다. 자, 지게가 북반구에 머무르려면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각거리가 90도보다는 작아야지 북반구에 머물 수 있고요. 왜냐면 고지자의 극부로부터 북극으로부터 떨어진 각거리가 적도로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 각거리가요 90도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90도를 넘어가면 남반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기에서 극까지 사이의 거리가 90도보다 작아야지 북반구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남반구에 머문 기간 볼게요. 남반구에 머문 기간은 지기에서 극까지의 거리가 90도보다는 커야지 남반구에 머문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쥐개는 지금 20도 S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까지의 거리가 지금 90도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지의 극이 몇 도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적도가 있죠. 적도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고지자의 그 현재 북극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남이 20도, 남이 20도에 지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20도죠. 그랬을 때 지게에서 고지자의 극 사이 거리가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보다 고지자의 극이요. 고지자의 극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고지자의 극 사이의 각거리가요. 9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90도일 때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 몇 도예요? 90도일 때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 이만큼이 20도니까 이만큼은 70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요.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 70도 M보다는 낮아야지 이 지게와 고지자의 극 사이의 각거리가 90도보다 작을 수 있어서 북반구에 머문 기간이 됩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 북반구에 머문 기간은요.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 70도 M보다는 낮아야 돼요. 자, 그럼 남반구에 위치하는 경우는 자, 고지자의 극과 이 지게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도 70도보다는 고위도에 위치하지, 위도 70도보다는 여기 이 고위도에 위치하지, 이 각도가 90도보다 더 커지니까 남반구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요, 고지자의 극이 70도, 북위 70도보다는 더 고위도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 70도보다 낮은 시기와 높은 시기 중 어느 시기가 더 많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70도에서 선 긋습니다. 70도에서 선 그었을 때, 자, 70도에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고지자의 극의 위도가요. 지금 높은 시기가 이 정도죠. 자, 얘네들이 다 높은 시기예요. 자, 높은 시기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얘네들이 다 높은 시기. 자, 그리고 고지자의 극이 70도보다 낮은 시기는 이 정도네요. 자, 그럼 누가 더 딱 봐도 맞나요? 그쵸. 고지자의 극이 70도보다 높은 시기가 더 많습니다. 70도보다 높은 시기는 남반구에 머무른 기간에 해당되니까 남반구에 머무른 기간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 머무른 기간이 남반구에 머무른 기간보다 길다라는 말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주기활성인 중심별 A와 B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활성인 중심별 체크해주고요. 식현상 일으키는 두 행성의 반지름은 같고, 자, 이것도 표시해줘야죠. 두 행성의 반지름 같대요. 가의 T에서 T3의 시간은 나의 T4에서 T5의 2배이다. 자, 이것도 힌트가 되네요. 각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방과 나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잠깐 지워주고, 우선은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 강도가 감소한 비율을 이용해서 행성과 중심별의 반지름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자, 우선 이만큼이 몇 분의 몇 정도 감소했나요? 만분의 4 정도 감소했죠? 이만큼이 만분의 4입니다. 그래서 만분의 4는요, 자, 중심별의 반지름. 자, 이거 중심별 A, 나를 중심별 B라고 해볼게요. 자,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자, 지금 행성의 반지름 같다라고 했죠? 행성의 반지름 20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행성과 중심별의 반지름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가 지금 이거니까 얘가 50분의 1이죠? 50분의 1. 따라서 자, A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50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B도 마찬가지요. B는 얼만큼 차이 나요? 0.0001 차이 나죠? 그러니까 만분의 1입니다. 만분의 1은 B의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인데 행성의 반지름 똑같다라고 했죠. A랑.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요. 얘가
자, 만분의 1이 제곱되면 100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이 값은요, 100분의 1이니까, 자, B의 반지름, 중심별 B의 반지름은 행성의 반지름의 100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선지 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선지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반지름은 A가 B 2분의 1배이다. A가 B의 2분의 1배. 기억 맞는 선지죠.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행성의 공전 속도는, 자, 행성의 공전 속도 물어봤습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4분의 1배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이 t에서 t3이라는 시간, 그리고 t4에서 t5라는 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요. 행성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행성이 중심별 경계에 딱 닿았을 때, 식현상이 막 시작했을 때죠. 이때가 t1이고요. 자, 그리고 행성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고, 행성이 전체를 다 가린 직후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T2라는 거죠. 자, 이때가 T2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다가, 행성이 계속 이동하죠. 이동하다가 여기 중심별을 막 벗어나기 직전, 이 시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T3라는 거죠. 이 시기 벗어나면 다시 중심별 강도 증가하죠. 왜냐하면 행성이 중심별 벗어나니까 이때가 T3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 동안 행성의 중심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해 가나요? 이렇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중심별 전체의 지름이요. 자, 중심별 전체의 지름이 2 라지알인데, 자, 이만큼이 2 라지알인데, 나는 이만큼을 구하고 싶어요. 이만큼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 지금 뭔데요? 이거 20알짜리 아니에요? 그쵸? 이만큼도 20알이죠. 그리고 이만큼은요? 전체 이 라지알에서 20알 두 개를 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더라? 이 라지알에서 이 20알을 뺀 거리가 되더라. 자, 그랬을 때 이 행성이 움직인 속도 V라고 하면요. 자, V는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행성이 움직인 이 공전 속도는, 자, 이만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t에서 t3 또는 t4에서 t5까지의 시간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분에 이만큼 2r 마이너스 이 20r, 이게 바로 행성의 공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A를 한번 구해볼까요? A에서의 행성의 공전 속도는, 자, VA라고 해볼게요. V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간.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T3 빼기 T2죠. 자, T3 빼기 T2. 시간분의, 자, 거리 얼마예요? 2 라지알 빼기 2 20R인데, 2 라지알 A 마이너스 2 20R A,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B는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로 T5에서 T4 빼야죠? T5에서 T4. 그러니까 이만큼 가운데 걸린 시간분의 거리 2 라지알 B, 자, B의 중심별의 반지름이죠. 자, 빼기죠? 빼기 2 20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에서 T3은요, T4에서 T5의 2배래요. 아, 그러니까 얘 2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 2T라고 해도 되겠죠? 2T라고 해주고, 자, T5 빼기 T4, 이거를 뭐라고 해줄까? 이거 T라고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라지알 A 마이너스 이 스몰R, 우리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죠? 라지알 A가 50 스몰R인데 거기에 2 곱하니까 100 스몰R이고 거기서 2 빼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98 스몰R이죠? 자, 이만큼은 사실은 98 스몰R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지알 B 마이너스 이 스몰R은요, 라지알 B가 100인데 2 곱하니까 200 스몰R이고 빼기 2R이니까 198 스몰R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198 스몰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t는 a의 속도분의 98 스몰R 곱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오죠?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49 스몰R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t는 여기 구해 볼게요. t는
B의 속도 분의 B의 공동속도 분의 198 스몰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VB분의 VA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얘는요 어떻게 구해요? 자, 이 친구는 198분의 49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는 49분의 49에서 4 곱하면 얼마인가요? 4, 9, 36, 4, 46, 196이죠? 196분의 49인 4분의 1보다는 무슨 값? 4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행성의 공정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가가 A고요, 나가 B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4분의 1배보다 작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D급도 볼게요. A의 흡수선 파장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짧다라고 했습니다. 자, A의 흡수선 파장 한번 보려고 하는데 T1일 때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중심별이 있고요.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요. 자, 이쪽이 시선 방향을 해볼게요. 행성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행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자, 이때가 T1이고요. 자, 그리고 T3일 때는요. T3일 때는 지금 행성이 중심별을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행성이 이렇게 공전하고 행성이 이렇게 공전하죠. 자, 그러니까 T1 이후 시기는요. T1은 지금 행성이 다가오려고 하고 있어요. T1은 행성이 다가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중심별이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자, 중심별이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선속도가 어때요? 플러스 값이죠. T1일 때 시선속도는요. 플러스 값입니다. 자, T3일 때 볼게요. 자, 이때가 T3일 때인데 T3일 때 행성이 멀어지니까 중심별은 어때요? 반대로 가까워지죠.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시선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속도 T3일 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럼 흡수선 파장은요, 여러분. 시선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고유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인데, 즉 람다분의 람다 제로죠. 그래서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시선속도는 이 관측 파장에 비례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흡수선의 파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시선속도는 흡수선의 파장에 비례하는데 따라서 이 시선속도 값 자체가 클수록 흡수선의 파장이 커진다라는 건데 지금 T1일 때가 플러스, T3일 때 마이너스니까 시선속도가 T1일 때가 더 크죠? 그러니까 흡수선의 파장 역시 T1일 때가 더 길다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학력평가에 그러니까 10월 학력평가 지구학 문항들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나 설명과 관련된 피드백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10월 학력평가 치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